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세계가 등을 돌린 그 절망적인 순간 홀로 남아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끝이야.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1998년 8월 한밤중 루블화 폭락으로 모든 외국 기업이 대탈출하던 그때 어둠에 잠긴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유일하게 켜진 불빛 하나. 그 방 안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21년 후,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전쟁을 선포했을 때 러시아가 내놓은 제안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국가 기밀급 반도체 기술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 과학자가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분노가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1년 전, 그 작은 불빛에서 시작된 놀라운 우정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동무지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8월 아침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드미트리 알렉산드로비치이고 모스크바 러시아 에너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7시에 아파트를 나섰을 때 도시는 평온했어요. 지하철에 탄 출근길 사람들의 얼굴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죠. 점심시간 전에 모든 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1시쯤 동료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드미트리, 당장 뉴스 켜봐요. 저는 TV를 켰고 그 순간 루블 환율이 절벽에서 떨어지듯 추락하는 걸 봤어요. 숫자들이 미끄러지듯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은행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ATM으로 몰려들었지만 현금이 바닥났다고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마치 재앙이 도시 전체를 덮친 것 같았어요. 모든 은행 앞에 끝없는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방과 의자를 들고 몇 시간씩 서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침착해지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센터로 돌아가니. 소장이 모든 업무 중단을 지시했어요. 출장도 보고서도 모든 걸 멈추라고 했어요. 동료들이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와 원유 가격 하락이 러시아를 강타했었어요. 투자자들이 러시아 자산을 매도하며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었죠. 외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금을 회수해가고 있었어요. 중앙은행은 통화 방어를 위해 27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써버렸어요. 그동안 러시아에 투자했던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차는 교통체증에 갇혀 거의 서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서는 가족들이 빈 우유곽과 빵을 들고 허탈해하고 있었어요. 주유소에는 차들이 긴 줄을 이뤘지만 기름은 떨어진 상태였어요.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도시 전체가 질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딸의 인형을 꼭 안고 있었죠. 저축한 돈이 전부 날아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목이 메었어요.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저축이 증발해버렸어요. 7살 딸이 방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무릎을 꿇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얘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벽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안전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뉴스 속보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옛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 몇 년 전 만났던 한국인 매니저가 생각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날 때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잣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의 진짜 친구일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희망이 현실이 될 거였어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도시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던 그날 밤, 저는 그 희미한 희망의 불빛을 붙잡고 있었어요. 희망마저 잃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구센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텅 빈 것 같았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희망의 불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조명이 어두웠어요.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전등을 켜려고 했었어요. 제 동료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이제 러시아는 끝이야. 또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곤 했었어요. 그 말들이 짙은 안개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복도를 지나가다가 구석 사무실에서 혼자 빛나고 있는 램프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삼성에서 온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김 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멈춰 섰어요. 왜 그의 전등이 켜져 있을까요? 다른 모든 사무실들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그가 아직도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라고 그가 완벽한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명확하고 차분하게요. 안으로 들어가니 김 씨가 책상에 앉아서 램프 불빛 아래에서 보고서 더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 글자가 찍힌 문서,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심지어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드미트리.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도 일을 계속하려고 했었어요. 할 일이 많거든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김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은 첫 주에 모두 떠났었고 독일 회사들도 그 다음 주에 철수했었어요. 심지어 유럽 기업들도 다 떠났었는데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등을 기댔어요. 저는 러시아를 믿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지난 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봤어요. 2019년에 우리 프로젝트가 어려울 때도 러시아 팀이 밤새워서 도와줬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듯이 지금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정말로 김 씨와 한국 팀이 기술적인 문제로 막혔을 때 우리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아줬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김 씨, 이 위기 상황에서 돈을 잃고 계실 텐데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에 온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고 서로 배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파트너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작년에 찍은 러시아 한국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액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웃고 있는 러시아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세요. 김 씨가 말했어요. 저기 있는 러시아 엔지니어 페트로프 씨는 제 딸의 러시아어 선생님이기도 해요. 이반 씨는 제 아내가 아플 때 병원을 소개해줬었고요.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의 책상 주변의 빈 의자들을 바라봤어요. 직원들은 어디 있나요? 그들은 필요할 때 집에 가요.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한 머물려고 해요. 일본 회사들이 서둘러 떠났을 때 저희 본사에서도 철수를 고려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 조선시대부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왔지 않았나. 지금 떠나면 그 모든 신뢰를 버리는 것이다라고요.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한 남자가, 외국인이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굳건히 서 있었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등을 돌렸을 때도요.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물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계속 일하세요. 계속 연구하세요. 러시아가 강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떠났어도 우리는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는 엔지니어들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당신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저는 목이 메어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이 진정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구나.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일본도, 독일도, 다른 모든 나라들도 떠났지만 한국만은 우리와 함께 남아있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빈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의 불꽃이 이제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진정한 친구들은 폭풍 속에서도 머물러줘요. 그리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한국만은 우리와 함께 있어 준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메시지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오후 8시 긴급회의. 즉시 와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급회의라는 건 고위 지도자들, 큰 결정들을 의미했었거든요. 아마도 201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문일 거예요.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핵심 소재들의 수출을 막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급히 나갔어요. 연구소 복도가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빈방들의 메아리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회의 건물에 도착했어요. 높은 기둥들, 밝은 조명들, 그리고 곳곳에 경비원들이 있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서 신분증을 5번이나 보여줬어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한 가지 생각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는 것이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큰 회의실이 꽉 차 있었어요. 에너지부, 산업부, 외교부 장관들, 그리고 크렘린에서 온 몇 명까지 긴 광택이. 나는 테이블 주위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파이프라인과 공장들의 지도를 보여주는 화면들이 걸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과 노트북들이 복잡한 퍼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끝에 있는 의자를 찾았어요. 제가 앉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어요. 에너지부 장관,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엄한 여성이 펜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시작했어요. 동료 여러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프로젝트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고개들이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힘든 시기에 진정한 친구들은 함께 있는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우리 곁에 있어줬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 곁에 있어야 해요. 테이블 주위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산업부 차관, 검은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드미트리, 당신 말이 맞아요. 그들이 그랬었죠. 우리 최악의 시기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파이프라인을 유지해주는 걸 봤었어요. 그가 저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지금 일본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핵심 소재들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적 보복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지원에 보답해야 해요. 가슴이 자부심과 안도감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외교관들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이 글로벌 시장의 70에서 90%를 차지하는 반도체 소재들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두려움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모습이에요. 그녀가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선들을 보여주는 화면을 두드렸어요. 우리는 기술적 도움을 제공해야 해요. 불화물 소재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고순도 화학 공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무료로요. 조건 없이요. 진정한 협력의 정신으로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한국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거였어요. 특히 지금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세계에 우리의 감사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죠. 김 선생님의 차분한 얼굴, 램프가 켜진 그의 사무실, 악수하는 엔지니어들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동반자 관계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화상 링크를 통해 말할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급했습니다. 드미트리 씨의 한국에 대한 보고서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특별한 파트너로 인정해요. 공식 법령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입니다. 장관들 사이에 동의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서류들이 바스락거리고 펜들이 메모를 끄적거리고 고위 관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하고 물었어요. 손들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많이요.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우리 정부는 정치보다 동반자 정신을 선택했었어요. 한국을 선택했어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기로 선택했습니다. 회의는 그 자리에서 작성된 공식 성명서로 끝났어요. 한국의 반도체 소재 생산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에 투자하며 외교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어요. 대가도 조건도 없이 순수한 연대만으로요.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건물의 빈 복도들이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제 발걸음이 새로운 목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밖에서는 눈송이들이 부드럽게 내려와 밤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란 바로 이런 거구나. 휴대폰을 꺼내 김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회의 끝났어요.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서요. 진정한 동반자예요. 잠시 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드미트리. 진정한 협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 춥고 눈 내리는 밤에 저는 강력한 무언가를 이해했어요.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행동이에요. 특히 가장 중요할 때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일본의 경제적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한국과의 진정한 협력 정신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새벽 6시 휴대폰 알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뉴스 푸시 알림이 20개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밤사이 우리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던 거예요. 러시아는 한국의 핵심 반도체 원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잠이 확 깼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모스크바 국립기술연구소까지 뛰어갔습니다. 영하 15도 추위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연구소 정문에 도착하니 이미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어요. 기술 동맹국, 한국, 진정한 파트너십, 국경을 넘나드는 혁신. 1층 로비는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푸틴 대통령 발표를 계속 반복해서 틀고 있었어요. 에너지부, 산업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러시아는 한국의 지지를 절대 잊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로 보답할 차례다.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웅웅거리던 서버실 소음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기술팀 레나가 제게 달려왔어요. 드미트리, 한국 언론 보셨어요? 스마트폰을 들이밀더니 한국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KBS, MBC, SBS가 모두 속보로 우리 발표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삼성, SK하이닉스 공장들이 비상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오전 10시가 되니 메일함이 터져나갔습니다. 주한러시아 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중 김 부장의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귀국 정부의 전격적인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한러 기술협력의 전환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진정한 동반자는 어려울 때 함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니 모스크바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르바트 거리 카페들이 한러우정 할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는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길거리 키오스크에서 샌드위치를 사는데 주인이 태극 마크가 그려진 포장지를 줬습니다. 우정을 위해서요. 하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오후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0명의 연구진 앞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해야 했어요. 초고순도 실리콘 정제 기술, 희토류 추출 공정, 웨이퍼 가공 노하우까지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입 연구원 세르게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정말 우리 핵심 기술을 다 넘겨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국가 기밀급 기술까지 포함해서요.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오후 4시쯤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위터에서 진정한 친구, 한국러시아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스파시바 러시아 고마워요. 러시아를 외치며 플래시몹을 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모스크바 시내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 프로젝트를 맡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를 한 잔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진심으로 손을 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오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함께 있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실제로 핵연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러시아 정부가 발표를 한 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저희의 고순도 소재 지원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소식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식 답변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의 관대한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국이 저희 도움을 거절한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보다는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고 중얼거렸어요. 노트북을 덮고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푸틴 대통령과의 첫 회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물어보셨거든요. 한국이 진심으로 협력하려는 건가? 아니면 외교적 수사인가? 이제 한국의 이 거절이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줬어요.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연구센터 복도는 난리가 났어요. 동료들이 저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기술자 레나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드미트리, 한국 답변 봤어요? 혼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존심이 강한 나라거든요.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오후에 긴급위원회에서 한국의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프로젝터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한국은 반도체 소재 정제 기술을 독자 개발할 것입니다. 자체 역량 구축을 통해 러시아의 우정에 보답하겠습니다. 참석자들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국이 지금 보여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고맙지만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산업부 페트로프 국장이 펜을 책상에 두드리며 말했어요.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이군요. 항상 자립을 우선시해 왔으니까요.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동반자예요. 그날 저녁 한국의 이 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대화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당신들의 결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박사님이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드미트리 씨, 한국은 역사를 통해 배웠어요.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선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죠. 공동연구, 기술교류, 학술회의 같은 것들로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다음 날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반응기와 정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세르게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땀을 닦으며 활짝 웃었어요. 도전 의식이 생겨요. 한국이 혼자 할 수 있다면 저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 거예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진정한 협력이 나오는 거예요. 늦겨울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희가 어려울 때 한국이 보여준 희망과 지금 보여주는 자존심이 떠올랐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의 당당한 거절은 그들이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 증명했어요. 일기장을 덮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들, 고위급 방문, 연구진 교류 등 할 일이 많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희 관계는 이제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달빛 아래서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다. 그리고 두 자랑스러운 나라가 나란히 서서 기술 장벽도 없고 조건도 없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미래를 그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거절 이후 몇 달이 지났어요. 매일 연구소에 출근하면서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 박사님의 초대장이었어요. 드미트리 박사님, 저희가 완전히 자체 기술로 완성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우정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이제 저희는 러시아와 완전히 대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강이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경제성장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이었죠. 인하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 도착했을 때 이 박사님이 저를 맞았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미트리 박사님. 그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뤄낸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제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실험실 투어는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무균 상태의 클린룸에서 학생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로봇팔들이 미세한 부품들을 조립하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원심 분리기입니다. 이 박사님이 거대한 장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분당 6만 회전으로 돌아가면서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리해냅니다. 완전히 한국 기술로만 만든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반응기에서는 파란 빛이 나고 있었어요. 우라늄이 농축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체렌코프 방사선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벚나무들이 보였어요. 저희는 러시아의 도움 제안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제안은 진짜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저희가 스스로 해냈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공동 연구도 하고 기술 특허도 함께 나누고 학생들도 교환하면 좋겠어요. 문화 교류도 해야죠.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문학을 읽는 거예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여러 한국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민지라는 학생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러시아가 시베리아 같은 극한 환경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이 박사님이 인천대교로 데려갔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다리 위에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예의 바른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은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저희의 진정한 동맹국이에요. 이 박사님이 대답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겁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학생들의 열정,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확고한 의지 말이에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다. 과학기술에서도, 문화에서도, 그리고 우정에서도. 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짜 동맹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창밖에서는 봄의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